안녕하세요. 무성이부 가족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한 주간에 감사했던 일들, 또 이렇게 속상했던 일들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감사한 것들이든 속상한 거리든 시간에 나눌 때 그 기쁨이, 또는 그 슬픔이 더 이제 줄어들고 늘어난다는 거를 우리가 좀 알고, 그렇게 한번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들은 말씀들, 또 경건생활을 통해 은혜 받은 것, 최근에 이제 지난 2주 동안 또 잠깐만 저거 좀 끄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또 그리고 오늘까지 3주째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새벽마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좀 기도하려고 많이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새벽 아니면은 이제 기도할 시간이 이제 없다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 새벽 시간에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만큼, 새벽 기도가 5시 30분인데 뭐 앞에 뭐 말씀 듣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한 6시 30분까지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비몽사몽 그냥 새벽 기도 참석했다가 내가 목사니까 의무적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무릎 꿇을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개인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교구에 또 식구들, 또 부성부 사람들의 이런저런 제목들 생각하면 또 많기 때문에 기도할 거는 늘 넘쳐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제일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설교들, 오늘 혹시 참석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유튜브로 오늘 저녁 때 조용한 시간에 또 실시간 예배 한번 또 조용한 곳에서 또 집중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5 암송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그런 문자가 아니라 그냥 닫혀진 그런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활동하는 힘이 있다.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역사하게 되는,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또 말씀 때문에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은 부부 공부인데요. 우리가 대화하고 행동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 순간순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고, 이 순간에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저 때는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뭐 대화하면서 살아가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거는 중요하지만 어떤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도 물론 그렇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순간순간 원하는 게 뭔지 요거를 인식하고 있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미리 좀 예방할 수도 있고, 서로 그런 가치들, 그런 이제 욕구들을 알므로써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제 어떤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그 습관적인 말과 행동을 여기 제가 그 강의 안에 실어놨죠.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무의식적으로 저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그 핵심 신념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표현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은 방식도 있다 그래요. 우리가 제가 지금 9개를 실었는데, 첫 번째는 자기 비난입니다. 자기 비난. 여기 이제 예시가 있죠. 일이 터지고 감정적으로 서로 힘들어지면 무조건 제 탓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좋은 게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편해요. 뭐 이렇게 하다가 보통은 서로가 잘못해서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 잘못이야. 내가 사과할게. 이렇게 무조건 아니에요. 내 책임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난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할 게 없어지고,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긍정적 재평가가 있어. 긍정적 재평가. 이제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타고난 성향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더 휩쓸릴까봐 더 긍정적인 이 생각을 하게 되고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안 좋은 일이 닥쳐도 무슨 뜻이 있겠거니와 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긍정적인 재평가, 자신이 겪은 상황으로부터 긍정적 의미를 찾아내 가지고 자기 감정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죠. 다 뜻이 있을 거야. 우리 이제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것과 좀 비슷한데, 다 잘 될 거니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은 타인을 비난하는 건데, 예시의 말이 있죠. 대부분 남 탓을 해온 것 같아요. 남 탓. 내 말 안 듣니까 니 이렇게 됐지.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네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하죠. 이렇게 이거 문제가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내가 하자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안 하니까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제 해결은 쉽게 됩니다. 쉽게 되고, 마음은 쉽게 처리가 되죠. 모든 그게 이제 나에게 벌어진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감정을 처리하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타인 비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은 파국화라고 그죠? 써놨죠? 최악을 생각한다. 일이 생기기 전에 최악을 늘 생각해 둔다.
최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늘 생각하는데 인간관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하고 나에게 최악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런 거죠.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결과를 상상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경험을 최악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것도 사실은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 왜냐하면 이제 최악을 생각해 놓으면은 그 뒤에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최악을 생각해 놓으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것이고, 반추는 해결되기 전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생각해요. 제가 강의 안에 드렸죠. 지난 일에 대해서도 종종 그래요. 왜 그랬는지, 그 사람이 뭔지, 왜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편이다. 주변에서 쓸데없이 생각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거기도 하고 고칠 자신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사건하고 관련된 감정을 반추하는 곱씹어 반추가 다시 이제 되책임져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 하면서 그 생각에 빠지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6번은 해결적 사고인데 여기 있으면 나오죠. 일이 터지면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할 일이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이 감정적으로 되면 일만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결하고 봐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타가 났죠. 예. 책임감이 강하다는 말도 들었고 업무적으로 인정을 받았게 되었지만 결혼 생활에선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사건을 조절하고 어떻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쓸데없이 감정적으로 되면 일만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라고 써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 가지고 일을 해결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된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결적 사고 요게 이제 6번에 되겠고 7번은 관점 전환입니다. 40대 중반이고 애들도 이제 집이 없는 생각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집이 없다고 해서 한심한 인간이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몸이 건강하고 월급도 잘 나오잖아요. 그것이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사건이 심각하지 않는 관점을 전환해 버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몸 건강히 직장에 다닐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그 생각에 빠지지 않고 그 생각을 좀 전환하는 관점을 바꿔버리는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8번이 긍정적 재초점인데요. 여기 예시 문장이 부대에서 고쳐설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실패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는 가족들을 떠올리거나 즐거웠던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달라지곤 해요. 실제 사건을 생각하는 대신에 유쾌했던 즐거웠던 일들을 생각함으로써 정서를 처리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들을 떠올리거나 즐거운 일들 휴가에 갔던 일들이라든지 좋은 사람 만난 일들을 떠올리면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번은 수용.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불예측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이든 뭔가 안 되어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내 삶에 찾아온 손님처럼 맞이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긍정적인 경험이든 부정적인 경험이든
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좀 좋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 써 있죠. 감정적으로 이제 공황이 되거나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은 이 생존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 9개의 이 방법들이 나는 무조건 이 방법만 써,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걸 쓸 때도 있고 저런 걸 쓸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방식들이 서로 간의 대화에서 드러나고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누적된 그런 감정 조절의 전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습해 볼 거는 9가지 조절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불편한 상황에서 내가 주로 사용한 방법은 어떤 것인지 적고 한번 대화해 보는 거죠. 이 방법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런 것들 2번이죠. 3번에 보면 어떤 방법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 것들, 그 이유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관점 전환, 힘이 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그걸 이제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한번 분위기를 한번 전환해 보는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었고, 또 이제 도움이 안 됐던 거는 저는 이제 파국화인데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진짜 이 망가지는 그 장면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나 진짜 망해버릴 것 같아. 정말 어느 정도 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 망해버렸어 라고 이제 막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그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관찰하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의 종류를 잘 알고 잘 관찰하고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작업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또 한번 나누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힘든 시절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단계가 되면 사람들이 느슨해지고 모임도 잦아지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생겨나면 단계가 올라가고, 그러면 다시 또 사람들이 조심하다 보니까 또 이제 좀 잠잠해지고, 그럼 단계가 낮아지고, 그러면 또 조금 풀리면서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간격 유지를 잘 하고 개인의 그 위생 철저하게 지키고, 저도 오늘 여러 군데 다니면서 들어올 때 나올 때마다 손 소독을 계속 했어요. 부서실에 갈 때, 저기 갈 때, 지하에 갈 때 소독 계속 여러 번 해가지고 손이 좀 건조한데 꼼꼼하게 지키고 사람 많은 데서는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게 백신이 좀 개발되고 이게 좀 해소될 때까지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무성부 가족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에 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겠고, 이 코로나의 위기들, 이 추운 겨울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1월 달 되면 임원 선출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사람 빼고 다 연임으로 해가지고 명단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해가 가기 전에 모여서 좀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좀 인사하고 송년회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성부 가족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나가므로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날마다 한 시간씩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